대학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수업을 이번에 대면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학회 논문 발표가 있어서 이렇게 대신 동영상 올립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지난 시간에 잠깐 우리 대면 수업에서 다루다만 How do we define coaching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사실은. 여기 잠깐 여러분들 나오는 말 중에 여기 이렇게 그래서 too much instruction makes young people to depend on the teacher. 결과적으로 코칭의 기반은 마구잡이로 그냥 가르침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가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이 아닌가. 그리고 앞에 부분에서 여기 잠깐 보면 why라는 걸 얘기했죠. 왜 코칭이 필요한가? 그 다음에 코칭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 챕터에서 여러분들이 할 것은 how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코칭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상황에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care는 일종의 CARE 그러면 준말일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한 일종의 설명의 어떻게 전제 이렇게 설명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설명하는 중에서 우리가 앞에 러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밑에 we have a range of paraprofessionals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학습하게끔 도와줘. 앞에 러닝에 대한 얘기를 쭉 했었잖아요. 그죠? 사실 코칭을 얘기할 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러닝이란 무엇인가? 학습에 대한 겁니다. 자칫 우리의 학습에 대한 것은 과거에 교사가 학생들한테 뭔가 배움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학습이라고 주로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이 부분에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달리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의 계기를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종의 young people이 여기 밑에 보면 from other source. 예, 그래서 일종의 젊은 애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부할까. 일종의는 movement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student mentoring movement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식을 이거다라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멘토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앞으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할 때 선생님들을 단순하게 지식을 어떤 교육의 가이드라인이죠. 그걸로 어떻게 지식을 정확히 전달하는 이거보다는 학생들 하여금 어떤 학습의 의욕을 어떻게 고취시키느냐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준말로 LACA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Learning Support Assistance, 예, Learning Mentor,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종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특히 Educational Environment, 선생님들이죠. 또는 아까 Learning Mentor, 예, 그 다음 Mentor, Counselor. 이것은 어쩌기 뭐라고 하면 They also coach as a 일종의 역할을 코치로서 있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진정한 코칭이 이루어지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코칭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숙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 일종의 이 저자는 코치에 대해서 하나의 아웃라인 또는 어떤 정의 이런 거를 제안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좀 더 여러 가지 관련된 일, children, young people과 함께 좀 더 뭔가요? compartmentalizing work, 일종의 하나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 이것은 뭐냐면 저자, my approach, 여기 한번 할게요. My approach to coach. 그래서 is not to see it as a specific job description. 다시 얘기하면 코치는 이런 거야. 라고 그래서 그냥 아웃라인이 딱 정해지고 이렇게 해야 돼. 이건 마치 선생님들한테 일종의 하나의 티칭의 일종의
뭐라 그럴까? 안내서 이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무엇이냐? rather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앞에 말이 아니라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My approach is to see coaching을 뭐라고요? See coaching as an 일종의 하나의 overarching philosophy, 전체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철학 같은 일종의 코칭 철학,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우리가 그래서 필로소피란 말을 잘못 이해하면 그냥 철학, 뭐 개똥 철학,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좀 더 철학이란 말을 여기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나 이런 철학으로 단순히 생각하지 마시고 일종의 프린시플, 우리가 큰 원칙들입니다. 원칙과 우리가 안내의 내용은 다른 것이 원칙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 원칙을 위한 자세한 자잘한 그런 게 있죠. 종교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원칙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금욕생활을 한다든가 쉽게 먹지 않고 쉽게 뭐 배우자를 찾지 않고 뭐 신부의 경우 또 스님의 경우 예, 이런 것들 또 남들과의 말할 때 어떤 조심 또 관계의 조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잘한 하나의 아웃라인 같은 거 소위 가이드북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overarching은 전체를 아우르는 필로소피란 말은 원칙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기서 잠깐 보면 여러분들에게 일종의 can be applied within range of different job roles. 그러니까 선생님을 하든 위에 보면 뭐 멘토를 하든 거기에다 역할. 여기서 우리가 skill, set이란 말은 하나의 묶음이죠. 그래서 can 이 set은 뭐 enhance란 말은 향상시킨다. 그래서 어떤 워크예요. 거기 젊은 친구들의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젊은 훨향상 그 향상이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일반 보통 얘기하는 어제 오늘보다 오늘이 내가 어제보다 훨씬 더 나아졌다. 일신 우일신 이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이것은 다른 말로 it is an approach to developing 그래서 learning이에요. 학습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예. 근데 거기에서 역량은 by what we know, now know about how people learn.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학습하는가. 내가 그렇게 마구잡이로 그 학생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곧 학습의 전부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how skill in the use of language can influence the development. 소위 이렇게 이 스킬들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디벨롭 러닝에 관련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어떻게 실제 생각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코칭. 그러니까 코칭은 뭐예요? 그러니까 좀 더 정리하면 하나의 원칙. 코칭은 원칙입니다. 그 원칙은 가장 큰 것이 하나의 뭐예요? 모든 거에 적용돼요. 원칙은 어디? A에 됐다, B, C에는 안 됐다. 이러면 원칙이 아니죠. 그리고 거기에는 못해. 그 원칙을 위한 일종의 기능, 기술들, 방법론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건 젊은 사람들, 특히 피교육자에게 밀접한 관련이 있죠. 다만 이것을 할 때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 이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예 그리고 우리가 소위 또 내가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는 게 되겠습니다. 샤이라는 사람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before one can dream of an ideal solution to school learning 학교에 보통 배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치가 무엇이냐인데 one first must tackle the problem western environment 서양 사회의 어떠한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has produced a cultural deprivation deprivation이란 말은 문법적으로 일종의 하나의 요소를 빼는 거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환경적 요소를 빼고 지식을만을 전달하는 이런 부분이 좀 더 제고돼야 된다. 예. Whereby so many young people cannot benefit from school. 그 schooling once it goes beyond the primary level. 예. 어쨌든 이 스쿨링으로부터 이 주변의 환경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정해진 지식을 정해진 수순에 따라서 전달만 하는 거 이게 맞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조사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서베이 14,000명, 예, 그래서 10살에서 16살.
그리고 이것은 뭘 가리키냐? range of mental development. 나이에 있어서의 우리가 나이별 정신적 발전이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확실한 것은 significantly the survey가 뭐 어떤 걸 가르쳐 줬습니까? In any one-year group 또는 class of 12-year-olds mixed ability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no more than 20% 그 이상이 아닌 그 사람들이 will be functioning at their true mental potential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각하면 갖고 있는 잠재력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역할을 한다는 걸 알아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슈아에는 이것을 보면서 일종의 인터벤션,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그 아이들이 그 스스로 아까 어떠한 발전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도록 끼어드는 거죠. 참여하는 걸 얘기해서 참견이라고 얘기해도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children who can attach mental level, 그래서 이 레벨은 뭐예요? At which they can process their learning during the course of ordinary instruction teaching.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취한 어떠한 수준에 맞게 자기의 나름대로의 어떤 지식의 발달을 좀 깨볼 수 있는 이러한 하나의 그 중간 단계 방식으로서의 참여를 그래서 나름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너무 갖고 있는 잠재력의 아주 저변만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좀 더 경험 있는 교사들이 참여해서 그것을 좀 더 북돋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의 이 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종의 뭐뭐로서 성취하는 거죠. Capacity to realize the potential. 다시 얘기해서 숨어 있는 잠재성.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소위 그 능력을 잠재성 실현하기 위한 능력을 그러니까 소위 획득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Realize, facilitate 뭔가를 수월하게 independent learning을 하기 위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that as 이러한 intervention이라는 걸 뭐라고 해석을 했어요? 바로 얘기하면 일종의 achieving the capacity to realize potential. 그래서 누군가 참여함으로써 피교육자 자신의 잠재성을 스스로 그 실현하기 위한 능력을 나름대로 얻어내게 하고 또 그러한 개인적인 독자적인 또 학습을 또 편리하게 하는 이런 것들로서 인터벤션을 해석을 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샤의 그 주장은 뭐냐면 엄청난 증거가 있답니다. 뭘 보여줘요? 이러한 어떤 태식, 숨어있는 방식들 또는 또 능력들 can be 성공적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아마 30년 동안 그러니까 소위 인터벤션 메소돌로지 아까 말한 그 끼어드는 거죠. 그런데 막 끼어드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가는 길에 약간의 조언을 던지듯이 has been practiced with all age group, most 쪽에서 모든 에이지 그룹에 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들의 잠재성을 거기서 깨달았고 good teaching practice 그렇다 한다면 정말 good teaching practice 우리가 소위 잘 가르치는 행위란 무엇이냐 프랙티컴 같은 경우 이런 것은 바로 evolve 스스로 진화같이 소위 발전한다는 거죠. 예, 진화한다. 그래서 seamless integration of instruction.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주 말 그대로 말끔하게 그렇죠. 그래서 말 그대로 seamless라면 이것저것 막 기운 게 아니라 말끔하게 한 통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스트럭션과 인터벤션을 잘 섞는 거예요. 마구잡이 섞는 게 아니라 예, 우리 막 얼기설기 기는 게 아니라 아주 깔끔하게 어울리게 한다는 거 통으로.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케어 모델을 일종의 인터벤션 모델이라고 자기는 이름을 지려고 이 저자는 이때 여기서 이 프레임워크, 이 인터벤션, 이 방식의 프레임워크와 어프로치는 일종의 인스트럭셔널 티칭, 다시 얘기하면 가르치는 그 학습에다가 그것을 적용할 수 있다. 뭐뭐 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에 달성한다는 거죠.
우리가 unrealized potential, 다시 얘기하면 숨어있는 잠재성을 다시 한번 달성하게끔. 그래서 there are two very important issues.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는데 that need 밝혀야 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가 뭐냐? 그러기 위해서는 케어 모델 이런 스스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바로 defining difference between 코칭과 멘토링. 예. 그래서 우리가 거의 자꾸 혼돈해 하는데요. 코칭은 조금 더 학습적인 쪽에 좀 더 생각해 볼 수 여지가 있지 않나. 제가 보긴 그렇습니다. 멘토링보다는. 그래서 코칭이, 그래서 티칭이 어떻게 말, 아까 학습에 대한 얘기 제가 얘기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코칭에서 봐야 될 거는 바로 트레디셔널 내추럴 코칭에 있어서의 전형적인 전통적인 모습, 일종의 빈 non-directive. 자, 중요한 게 디렉티브, non-directiv인데요. 인터벤션을 하는데 참여하는데 우리가 직접적이 아니라 좀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해가 아니라 말로 그렇잖아요. 해줄래? 뭐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내가 그런 어떤 결과를 해라보다는 네가 해서 내가 그거의 일에 대한 결과를 볼 수 있는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런 피처, 그러니까 아까 말한 코칭, 그 전통적인 그런 속성이 우리가 can, should, 뭐 가능성이 있거나 반드시 그렇게 돼야겠죠. 일종의 젊은이들과 관계가 돼야 되겠다. 예, 그래서 그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뭐라고요? 소위 그 코칭과 멘토링의 차이점. 근데 코칭은 조금 더 학습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코칭은 소위 non-directive하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코치하고 멘토링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아마 한 걸로 기억합니다. 뭐 세 번째 avoid giving up, 그러니까 코칭은 그냥 좀 뭐라 그럴까 조언을 하는데 그냥 멘토링은 들어보고 필요한 얘기 어떤 해결 방안을 좋은 식으로 던져주지만 이 코칭은 그것조차도 피한다는 거죠. 그것조차도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까지 스스로 깨닫게 하게끔 하는 그러한 방법까지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꼭 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코칭과 우리가 코칭 멘토링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코칭 필로소피 프린시플이잖아요. 어느 나이 어느 환경이나 적용이 되고 어떤 직업을 하든 뭐 선생이든 멘토든 뭐든 다 돼요. 그러니까 멘토링하고 코칭은 좀 달라야 되겠죠. 그리고 코칭은 뭐라고요? 학습적인 부분에 좀 더 포커스가 있고 멘토링과 달리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non-directive하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잔원의 정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 부분은 계속 연결해서 다음 동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